가느니 고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경상남도 통영 땅에 한 가난한 내외가 살고 있었다. 생업이라고는 그저 산에서 나무나 해다 팔아 겨우겨우 살아갈 형편이었다.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일에는 등한하고 늘 마음에 있는 술집 과부를 좋아해서 때없이 찾아가서 술타령이나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지내온 건달이었다. 생쥐 풀방구리에 드나들듯이 남편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집 출입이 잦아졌다. 술 주정도 대단했다. 오늘도 남편은 술의 곤드레가 되어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섰다. 남편을 맞아들이는 아내의 마음은 좋을 리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술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부축해 드렸다. 그러나 남편이 하도 얄미워서 여보, 왜 그래? 허구한 날 술타령만 하시면 어떡하오? 하고 쏘아붙였다. 뭐야? 어떡하긴 어떡해? 돈도 돈이려니와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몸도 생각하시란 말이오. 불끈 볼덩어리가 솟아올랐지만 아내는 남편이 공연한 시비라도 할까봐 자기 마음을 가라앉혔다.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가 못마땅했다. 술김이겠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니까진 년이 날 뭘로 알고 그래, 이년아? 여보. 듣기 싫어. 여보 소리.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초저녁의 잔잔한 어둠 속으로 퍼져갔다. 이년이? 내가 죽었나 울긴 왜 울어?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어. 저걸 그냥. 남편은 술 냄새를 확확 풍기며 퇴 앞으로 내려선다. 울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밖으로 나가려는 기척을 알고 울음을 멈췄다. 여보, 이 밤중에 또 어딜 가시려고요? 남편은 들은 채 만 채 쌀인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인정이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는 남편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못된 행실을 빤히 알면서도 그 뒷바라지를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술이 몹시 취해 들어오더라도 별로 거슬리는 소리를 할 줄 몰랐다. 그러한 아내와 남편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러한 아내에게 남편은 마구 욕을 퍼붓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날 밤도 남편은 과부 술집에 찾아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밤이 이슥하도록 술을 마셨다. 과부는 아양을 떨며 술을 따랐다. 벽에 몸을 기대고 있던 그는 과부의 뺨에 자기 볼을 갖다 대고 비비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물럭거리고 끌어안고 별짓을 다 했다. 그리고는 취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까스로 일어서는 채 하더니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다. 취한다. 그만 일어서야지. 그는 과부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주자 과부는 입이 해벨레 벌어지며 좋아했다. 집에선 예쁜 마누라가 기다릴 텐데 나 같은 천한 과부야 마음에도 없겠지? 과부는 토라진 모양이다. 손을 뿌리치며 옆으로 물러앉았다. 뭐? 예쁜 마누라라고? 마구 주물러서 만든 메주덩어리 같은 계집도 여자 축에 드나? 그런 계집을 왜 데리고 산담? 과부는 셀쭉해졌다. 그는 과부의 표정을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다. 과부도 고개를 숙인 채 힐끗힐끗 흘겨보고 앉아 있었다. 여봐, 그럼 나하고 살까? 당신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헤어진 뒤라면 또 모르지. 그렇다면 알아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나하고 살 수 있을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과부 욕심으로는 그와 살고 싶은 모양이었다. 밤이 지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속이 상하고 가난에 시달려 허약해진 아내는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다. 그녀는 앉은 채로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남편은 공교롭게도 아내가 잠이 든 새에 들어왔다. 물론 술이 취해 있었다. 그는 잠이 들어있는 아내를 보고 화를 냈다. 아내를 발길로 걷어찼다. 에이, 이년 봐라. 아니, 당신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 깨며 말했다. 어쩌고 어째? 캄캄한 밤중에 남편이 돌아오는데 등불을 들고 마중은 못 나올지언정 팔자 좋게 잠만 늘어지게 자고 있으면 여편네야. 그는 어거지 생떼 같은 당치도 않는 화를 내면서 눈을 부라린다. 에이, 당장 인연을. 순간 그는 다듬이돌을 단숨에 번쩍 들었다. 아내는 어쩔 줄을 몰랐다. 아니, 여보, 왜 그리 화를 내세요? 네? 뭐시? 에잇! 그 순간 다듬이돌은 아내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사람 살려!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시뻘건 피에 흥건히 젖어 죽고 말았다. 다시 없이 착한 아내였는데 가난에 시달리고 속병으로 허약해진 가엾은 그녀는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다. 이른 새벽 술이 깬 남편은 흐른 피가 낭자한 방안을 돌아보고야 알았다. 아니, 내가 미쳤나? 그냥 쫓아버리려 했던 것인데 사람을 죽이다니. 때는 이미 늦었다. 아무리 보아도 아내는 죽어있는 것이다. 그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날이 밝으면 순식간에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되겠으므로 부랴부랴 마루 밑을 파고 파묻어 버렸다. 그 뒤부터 이 집은 흉가가 되어버렸다. 남편은 주막집 과부와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 숨어 살았다. 돌보지 않은 집은 그대로 폐가가 되고 말았다. 아내가 죽은 지 반년이나 되는 어느 날 미처 동이 트기 전 컴컴할 무렵이었다. 얼큰이 술 취한 한 젊은이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 옆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빈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순간 술 취한 청년은 정신이 들었다. 그의 눈앞에 불빛이 가물거리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는 순간 머리끝이 으쓱해짐을 느꼈다. 한 여인이 머리단을 풀어 헤치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으아! 청년은 비명을 울리면서 굳어지는 듯 했다. 흡혈귀 같은 여인은 청년에게 다가오자 야릇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가느니 사람 살려주. 청년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만 그 길로 죽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자정이 지나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여자 귀순을 만나 외누리 없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이 소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번지고 마을에서 마을로 점점 퍼져나갔다. 금방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었다. 어느 날 새벽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똑똑하게 생긴 청년 한 사람이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 청년은 흉가집 앞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잿간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 보려는 심사였다.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이라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발뿌리에 차이는 것만 있어도
머리끝이 으쓱하였다. 그때 얘기했던 대로 여인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가느다랗게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구슬퍼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귀신 같은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청년은 발길을 멈추고 우뚝 섰다. 그 여인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가느니 사람 살려줘. 청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인을 불렀다. 여보세요. 그러나 그 여인은 걸음을 멈추더니 입을 열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모두 기절해서 죽는데 젊은이는 어떻게 해서 그리 태어나시지요? 대장부가 어찌 그만한 일로 죽겠소? 보아하니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어 보이는데 말해줘. 나는 까닭 없이 남편에게 다듬이돌로 맞아 죽은 여자라오. 그 여인은 남편과 주막집 과부의 이야기를 소상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허허, 그거 참 고약한 사람이었군. 지금 내 육신이 저 마루 밑에 묻혀 있습니다. 마루 밑에? 그런데 무찌들이 내 몸을 괴롭히고 있으니 내일 다른 정한 곳에 나를 옮겨 묻어줘. 그렇게 해줄 테니 그럼 이 고갯길을 지나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소? 네, 그러면요. 청년은 그 여인의 입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다른 곳에 묻어달라는 소원뿐이므로 저기 의아심이 들었다. 그런데 왜 원수를 갚아달라는 부탁은 없소이까? 어쨌든 내 남편이었는데 어찌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죽은 원한 어린 혼백이었지만 기특하게 청년은 생각했다. 말을 다 끝낸 여인은 다시 흐느껴 울면서 부탁하고는 슬며시 사라져 버렸다. 청년은 마음속으로나마 좋은 곳을 찾아 가라고 기원해 줬다. 청년은 그 이튿날 그 혼백의 여인이 말한 대로 시신을 옮겨 묻어주었다. 그 후부터 그 여인의 혼백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가느니 잘 가시오 하는 말을 왜곡한다 하여 가느니 고개라고 부르고 있다. 그 옛날에는 험한 고갯길이었으나 지금은 신장로가 되어 언제 그런 전설의 사실이 있었더냐 싶은 가느니 고개가 되어버린 것이다.